전 세계가 달러가 송금이 마음대로 막 돼요. 그러면은 기본적으로 달러에 대한 수요가 전 세계적으로 더 많아진다. 온라인 송금, 온라인 이체 같은 기술이 이렇게 발달해 가면서 미국이 달러 패권을 완성해 가더라. 흑자를 보는 나라는 경제가 살아요. 제조업이 살아요, 제조업이. 그런데 거꾸로 무역 적자가 많아진다는 얘기는 제조업이 죽어간다는 얘기예요. 이게 미국의 고민 중에 하나인 것 같아요. 미국이 전 세계의 일종의 패권 국가로서 이 달러를 휘두르는 그 힘을 갖다 발휘하고 싶은데 그걸 하기 위해서는 미국 제조업은 고생을 해야 된다. 안녕하십니까. 국제시사문예지 파도의 김동규 편집장입니다. 오늘은 달러 패권에 대해서 이야기해 볼게요. 달러가 얼마나 세고 얼마나 중요한지에 대해서 이야기해보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돈을 마음대로 찍어내서 쓸 수 있으면 굉장히 좋잖아요. 저는 어렸을 때부터 제 아버지한테 맨날 물었던 게 하나 있어요. 한국은행에서 돈을 많이 찍어내면 한국이 부자가 되지 않을까요? 해가지고 저는 어렸을 때 많이 물었더니 우리 아버지가 대답을 못했어요. 제 아버지는 경제를 전혀 모르시거든요. 항상 궁금했어요. 돈을 막 찍어내도 되는지. 그런데 한국은 돈을 찍어내면 큰일 납니다. 우리가 돈 2배 찍어내면 물가가 2배로 뛰고요. 물건은 2개밖에 없는데 종이가 2장이 있을 때는 1장씩 나눠 가지면 되는데 물건 숫자는 변함이 없는데 종이 돈이 4장이 돼버리면 1장으로 살 수 있는 걸 2장으로 사야 되는 거예요. 그게 바로 이제 이른바 화폐 수량설이라는 건데, 우리나라 같은 나라들, 보통 이제 힘없는 나라들은 그냥 돈 찍어내면 찍는 대로 다 인플레이션 돼가지고 나라 망한다고 생각하시면 돼요. 그런데 뭐 마음대로는 아닐 거예요. 절대적으로 마음대로는 아니지만 상대적으로 꽤 마음대로 찍어낼 수 있는 나라가 미국입니다. 미국은 돈을 찍어내면요, 전 세계 사람들이 달러를 함께 사용하기 때문에 인플레이션이 미국 하나만 일어나는 게 아니고 전 세계에 퍼져서 그 인플레이션의 부담이 나눠지는 겁니다. 그래서 미국은 돈을 마음대로 찍어낼 수 있습니다. 요즘 우크라이나 전쟁 여러분들 보시면은 무기들이 엄청 비싸거든요. 한방 미사일 한 방에 20억짜리가 하루에 막 1000발 쏘고 그런다고요. 그러니까 한 달에 100조를 쓴다든지 이 정도 해야 될 거예요. 전쟁 제대로 한다 그러면은. 근데 전 세계에서 100조를 갖다가 마음대로 쓸 수 있는 나라가 어디가 있습니까? 그런 경우는 국가가 채권을 내 가지고 돈을 빌려야 되거나 아니면은 또 뭐 국민들한테 세금을 거둬야 되고 뭐 복잡한 과정을 거쳐야 되는데 미국은 그럴 필요 없습니다. 미국은 급하면은 그냥 찍어내면 됩니다. 이게 바로 달러 패권인데, 왜 달러 패권이 이렇게 완성됐느냐? 1945년 전쟁 이전까지는 전 세계의 금융을 지배하고 전 세계를 지배했던 것은 영국이라고 할 수 있죠. 그러다가 결국은 이제 미국으로 패권이 넘어왔는데, 45년도 전쟁 딱 망하고 유럽은 다 망했잖아요. 유럽 망하고 나서는 전 세계 생산, GDP의 절반을 미국이 담당을 했어요. 그러니까 미국의 공장의 대부분은 절반은 미국에 있었던 거예요. 그러니까 자동차도 미제가 제일 좋았고, 그 당시에는 냉장고, 뭐 TV 등등등 대부분이 가장 좋은 거는 미국이고, 조금 싸구려가 유럽이나 뭐 아시아 다른 나라가 만드는 거였고요. 미국의 물건을 사기 위해서라도 달러가 필요했고, 그 다음에 마샬 플랜 한다고 미국이 또 돈을 푼 것도 있고. 여러분들 하나 이제 알아야 될 단어가 하나 있습니다. 뭔가면은 유로 달러 시장이라는 거예요. 유로란 말이 이제 유럽의 이런 뜻인데, 지금은 유로 달러라고 해서 또 유럽만 하는 건 아니고 미국 외의, 그러니까 미국 바깥에 있는 달러의 시장이에요. 유로라는 말이 붙은 거는 옛날에는 유럽을 중심으로 그 시장이 발달해가지고 미국 사람들이 유럽에 있는 달러 시장이라고 했는데, 이제는 유럽만 있는 게 아니고 동아시아 잘 살잖아요. 그러니까 도쿄라든지 서울이라든지 이런 데도 굉장히 많은 달러 시장이 있으니까 이제는 그냥 유로 달러라 그러면은 미국 바깥에 있는 해외 달러 시장이라고 말하면 돼요. 그래서 그만큼 전 세계가 달러를 미국과 함께 사용한다. 그래서 미국은 달러를 막 찍어도 전 세계가 함께 사용해 주기 때문에 인플레이션이 미국에 2배 찍었다고 해서 2배 그대로 올라오는 건 아니다. 언더그라운드 엠파이어라는 책을 제가 꽤 재밌게 읽었는데, 그 책에 보면은 결국은 전 세계가 2개의 그 글로벌리제이션, 세계화의 움직임이 있대요. 하나는 뭔가면은 달러를 중심으로 하는 세계 금융권의 왕성. 예전에는 돈 한번 어디 송금하려면 고생이에요. 미국에다 보낸다 그러면 그쪽에서 편지를 쓰거나 전화를 하거나 뭘 할 거예요. 국자 전화해가지고 미국에다가 헤이 존, 농협의 누구누군데 돈을 갖다가 지금 뉴욕에 있는 어디로 송금을 하려고 그러니까 거기에다가 300달러를 갖다가 그쪽에 찾는 사람 나타나면 그 사람한테 주게 라고 하는, 그걸 복잡한 걸쳐가지고 일주일 정도 걸리고 그랬어요. 언더그라운드 엠파이어 나오는 이야기인데, 하도 옛날에 이 송금이 어려워가지고 아르헨티나가 하이퍼 인플레이션을 되게 심할 때가 있었거든요. 그래서 미국의 그 은행이 아르헨티나에 보면 부에노아이레스 지점이 있을 거예요. 근데 런던 지점으로 이제 돈을 번다고 쳐봐요. 거기가 부에노스아이레스가 1년 동안 돈 번 게 한 1000억을 벌었어요. 그쪽에 아르헨티나 돈. 그 돈을 가지고 딱 모아가지고 자 이제 송금하려고 그래요. 근데 송금하는데 일주일이 걸리잖아요. 근데 일주일 동안 물가가 걔들은 계속 뛰고 있으니까 지금 1000억의 돈이면은 일주일 뒤, 2주일 뒤면은 이게 갑자기 한 800억으로 떨어져 200억이 날아가 버려요. 증발해 버려요. 그래서 어떻게 했는가 하면은 현금으로 2주일 가지고 있으면 큰일 나니까 위험하니까 그 위스키로 바꿨대요. 위스키 천상자. 위스키 가격은 안 변할 테니까. 바꿔놔가지고 집에 이제 그 은행에다 쌓아놓고, 천상자를 쌓아놓고, 그 다음에
이제 송금한다고 전화하고 난리를 피는 거죠. 그래서 2주일 뒤에 딱 해서 송금하기 직전에 야 빨리 이거 아르헨티나 돈으로 빨리 바꿔 해가지고 나가서 이 2천 상자를 갖다 바꿔가지고 그제서야 보내는 거예요. 이런 복잡한 절차를 거친 게 바로 1960년대까지 그랬대요. 여러분들 단 하나 더 드릴게요. 영어로 푸뉴마틱이라 쓰고 발음은 뉴마틱이라고 발음하죠. 공기란 뜻이거든요, 이게. 근데 이 뉴마틱 튜브라는 게 있어요. 옛날에는 영국 금융권에 가면은 지금 엄청나게 세계적인 은행들이 많을 거 아니에요. 요즘 같으면은 온라인으로 하니까 송금을 갖다가 이체라고 하잖아요, 여러분들. 그 당시는 이체한다고 이제 종이 쓸 거 아니에요. 써가지고 그 창고에 가가지고 내밀면은 런던에서 맨체스터로 돈을 보내요. 한국식으로 합시다 그러면은 성동구에서 돈을 갖다가 강남구로 보낸다 그러면은 어떻게 했느냐면은 성동구에서 그 사람이 이제 편지를 이렇게 쓰잖아요. 이렇게 장부를 기입을 하고 나면은 말아요. 이렇게 말아가지고 김동규한테 돈을 10만 원 보내잖아요. 그러면은 튜브가 있어요. 튜브가 진공 튜브예요. 진공이면 이게 붙으려고 그럴 거 아니에요. 공기가 없으니까. 붙으려고 그러니까 이쪽은 딱 잡고 있고 이쪽을 탁 넣어버리면은 이게 휙 날아간다고요. 성동구에서 이걸 여기다 놓는 거예요. 근데 강남구로 가는 튜브에다 넣으면은 이게 빠른 속도로 강남구로까지 넘어가는 거예요. 그래서 그 당시는 몇 마일 간에 그 있는 그런 튜브 망을 갖다 만들었대요. 런던 금융권은 그런 망들이 쭉 있는 거예요. 그게 1960년대예요. 이걸 갖다가 미국의 이제 더 시티 은행 같은 사람들이 이제 런던 와서 보니까 아니 세계적인 은행인데 뭐 아직까지도 튜브 가지고 쉽게 말하면 훅 부는 거예요. 불어가지고 성동구에서 관악구로 보내고 관악구에서 어디로 보내고 인천으로 보내고 이 짓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더 시티 같은 은행에서 그러면 안 되겠다 해가지고 우리도 조금 더 전화로 하고 아니면 편지를 보내고 뭐 이렇게 이런 식으로 약간 일렉트로닉하게 하자고 했던 것이 일종의 금융의 세계화가 하나씩 시작된 거죠. 이제는 송금도 굉장히 쉬워지고요. 그 다음에 거기에 맞춰가지고 또 온라인으로 하는 많은 것들이 발달하는데 우리 생각에는 온라인 하면은 무슨 네트워크가 돼가지고 굉장히 많은 곳에서 권력이 분산될 것 같은데 꼭 그렇지 않은 것 같아요. 우리 보면은 상품을 팔 때도 옛날에 온라인 시장이 없을 때는 쿠팡이 없고 네이버가 없을 때는 멀리 못 가잖아요. 못 가니까 동네에 있는 그 가게 가가지고 옷을 산다고요. 이제는 쿠팡이라든지 뭐 엄청 온라인 이렇게 있으면은 다들 그쪽에 의존해가지고 그쪽에 배달 받아가지고 하잖아요. 가면 갈수록 동네 상점들이 자꾸 죽어간다고요. 이게 마찬가지로 전 세계가 달러가 송금이 마음대로 막 돼요. 그러면은 기본적으로 달러에 대한 수요가 전 세계적으로 더 많아진다고요. 그러니까 달러의 패권이 강해지는 거죠. 그래서 이런 일이 벌어지는 것들이 미국을 중심으로 달러 패권이 완성되더라. 달러 자체가 많이 활용되기도 하고 그리고 그것이 송금되고 이체되는 이걸 도와주기 위해서 온라인 송금, 온라인 이체 같은 기술이 이렇게 발달해 가면서 같이 가면서 미국이 달러 패권을 완성해 가더라. 이런 이야기를 합니다. 여러분들 아마 송금 해본 분들은 스위프트 IFT라는 걸 갖다 본 적이 있을 거예요. 전 세계 송금하는 시스템이에요. 그게 벨기에에 본부가 있는데 스위프트에서 이렇게 거래한 통계 자료가 있어요. 전 세계에 어떤 돈으로 이제 거래를 하는가 봤더니만 2023년도 5월달 한 달 동안 거래된 거 국제 송금 비중이에요. 1위는 미달러고요. 2위는 유로입니다. 3위는 영국 파운드고 4위는 일본 엔화고 위안화는 엔화보다 작습니다. 5위가 중국 위안화예요. 자, 그러면은 퍼센티지를 한번 봐볼게요. 자, 1위 미국 달러는 42.60%예요. 자, 그리고 2위가 유로인데 유로가 31.70%. 그리고 3위가 영국 파운드인데 확 떨어져요. 영국 파운드는 6.47%입니다. 그리고 일본 엔화가 3.11%. 중국 위안화가 2.54%. 일본보다 좀 못해요. 그런데 자 보십시오. 미국 달러는 스위프트의 그 거래 비용이 42.60%고요. 중국 위안화는 2.54%예요. 몇 배예요? 한 20배 되죠. 그 정도로 아직까지 미국의 달러가 중국의 위안화를 압도를 합니다. 그러니까 중국은 전쟁 한번 치르려면 세금을 거둬야 되고요. 채권을 발행해서 빚을 내야 되는 거지. 미국처럼 돈 막 찍어내면 중국은 인플레이션으로 그냥 나라 무너지고 아마 혁명이 일어날지도 몰라요. 그러니까 아직까지 중국의 위안화는 힘이 없다. 제가 마지막으로 하는 말씀 드리면은 달러 패권에 딜레마가 하나 있는 것 같아요. 달러를 찍어내면은 국내에 머물고 있잖아요. 전 세계에 사용하려면은 해외로 나가야 되잖아요. 달러가 해외로 나가서 돌아다니는데 나가는 방법이 뭐예요? 밖에 나가가지고 아무나 보고 선물로 막 나눠줘요, 이렇게? 뭘 해야 됩니까? 방법이 하나 있습니다. 무역 적자를 하면 돼요. 무역 적자를 봐가지고 미국도 달러가 자꾸 유출이 되면 되는 거예요. 적자를 보는 나라는 경제가 살아요. 제조업이 살아요, 제조업이. 공장 가동률도 높아지고 막 제조업이 살아난다고요. 그런데 거꾸로 무역 적자가 많아진다는 얘기는 제조업이 죽어간다는 얘기예요. 미국 정부 입장에서는 돈을 마음대로 찍어낼 수 있으니까 그리고 그거 가지고 달러 패권 가지고 전쟁도 할 수 있죠. 마음대로 국민들 부담 안 줄 수 있죠. 레버리지가 되게 많아져요. 정부 입장에서는 굉장히 좋은데 제조업 입장에서는 힘들어지는 거예요. 이게 미국의 고민 중에 하나인 것 같아요. 미국이 전 세계의 일종의 패권 국가로서 이 달러를 휘두르는 그런 힘을 갖다 발휘하고 싶은데 그걸 하기 위해서는 미국 제조업은 고생을 해야 된다는 거예요.
이 문제를 어떻게 해결해야 될지가 미국의 굉장히 딜레마라고 저는 봐요.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트럼프는 일관된 게 있는 것 같아요. 트럼프 입장 같은 경우는 우리는 달러 패권이라든지 세계화에 그렇게 나서가지고 달러를 휘둘러 가면서 전쟁도 하고 세계에서 경찰 노릇도 하면서 막 역할하지 않겠다. 우리는 소박하게 고립돼가지고 우리는 미국 하나 잘 지키고 건설 잘하고 살겠다. 그 말은 뭔가 하면은 달러 패권을 가지고 그렇게 많이 휘둘리지 않겠다는 거예요. 그 말은 뭔가 하면은 반대로 달러가 해외로 유출되는 걸 갖다 내가 그렇게 반기지는 않는다. 난 환영하지 않는다. 그런 말은 무슨 말이냐면은 미국 제조업을 조금 더 살리겠다. 미국 트럼프는 세계화에 그렇게 열심히 하지 않겠다. 한 대 한 대까지는 아니지만은 그걸 집중하지 않겠다. 그러면서 그만큼 미국 제조업은 살리겠다. 뭐 이게 지금 트럼프의 큰 그랜드 스트래티지, 대전략이 아닌가. 저 그렇게 생각합니다. 오늘은 여기까지 마치고 다음 주에는 또 다른 주제로 여러분들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